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말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또렷한 표준어로 말합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지역 억양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내용도 같고 문법도 같고 전달한 정보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표준어를 쓴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차분하다. 지적으로 들린다. 전문가 같다. 사투리를 쓴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정겹다. 성격이 강해 보인다. 조금 촌스럽다. 왜 똑같은 말이 억양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릴까요? 표준어에는 지적인 문법이 있고 사투리에는 촌스러운 문법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투리는 촌스럽고 표준어는 지적으로 들릴까?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표준어가 본래 지적인 말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표준어로 말해왔기 때문에 지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어는 올바른 말, 사투리는 표준어에서 벗어난 말.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투리, 즉 방언도 독자적인 발음과 어휘, 문법 체계를 가진 정상적인 언어 형식입니다. 사투리는 표준어를 잘못 말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어가 여러 지역과 계층의 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교육과 행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범화한 언어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현행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표현의 전시는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나오는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었습니다. 실제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말이 표준어인 것도 아닙니다. 서울말을 바탕으로 하되 그중 어떤 표현을 공식적인 규범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표준어가 필요한 실용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역마다 사용하는 단어와 발음이 다를 때 전국적인 교육과 행정, 출판과 방송을 위해서는 공통의 규범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도 효율적이고 통일된 의사소통을 표준어의 목적으로 설명하며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까지 반드시 표준어를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표준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편의를 위해 선택된 공통어가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처음 표준어를 권위 있는 말로 배우는 곳은 대개 학교입니다. 교과서가 표준어로 쓰입니다. 교사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시험에서는 표준 표현이 정답이 됩니다. 발표와 토론에서도 공식적인 말투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단어와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가 정답을 말하는 목소리인지도 함께 배웁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표준어입니다. 교육방송의 강의도 표준어입니다. 시험 해설도 표준어입니다. 대학 면접에서 기대되는 말투도 표준어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우리는 표준어를 들을 때 내용이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의 이미지를 함께 떠올립니다. 반대로 지역 억양이 들리면 그 사람의 학력과 능력을 알기도 전에 먼저 출신 지역을 추측합니다. 어디 사람이지? 서울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나 보다. 지역에서 올라왔나? 말투가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기 전에 사람의 배경을 설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어는 언어 이상의 것이 됩니다. 표준어는 교육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수도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지, 공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말해봤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자격증처럼 작동합니다. 수도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부와 언론, 주요 대학과 기업, 방송국과 문화산업이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마이크를 차지합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그 말투를 씁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도 그 말투를 씁니다. 다큐멘터리 해설자도 그 말투를 씁니다. 광고에서 전문성을 연기하는 사람도 그 말투를 씁니다. 반면 사투리가 등장하면 그 말투에는 곧바로 의미가 붙습니다. 지역 출신이라는 표시, 친근한 사람이라는 표시, 거칠거나 소박한 사람이라는 표시,
혹은 웃음을 만드는 캐릭터라는 표시. 표준어 화자는 특별한 지역이 없는 사람처럼 등장하지만 사투리 화자는 등장하자마자 출신 지역이 캐릭터의 일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심 언어의 힘입니다. 중심의 말투는 말투로 인식되지 않고 그냥 보통 말로 인식됩니다. 한국의 방언 인식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도 경상도 지역 화자들은 서울 경기 말을 가장 표준적이고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고 도시적인 말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말만 뚜렷하게 도시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다른 지역어들은 실제 지역의 도시화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시골스럽게 인식했습니다. 한 연구의 참여자 결과를 전 국민에게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서울말과 도시성의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투리가 시골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촌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말이 도시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독점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이 시골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근대적인 표준어는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발생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는 국가를 근대화하고 전국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언어의 표준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된 것은 당시 도쿄에 교육받은 중상류층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표준화된 일본어는 국가의 통일성과 근대적 교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904 연일본의 국정교과서 편찬 취지에도 주로 도쿄 중류사회의 말을 사용해 국어의 표준을 알리고 어린이들이 그 언어를 말하기와 글쓰기의 본보기로 삼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즉, 학교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말투까지 함께 가르쳤습니다. 전후 일본에서는 표준어보다 공통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도쿄를 기반으로 한 공통어를 쓰고 지역 방언은 가족이나 고향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는 사적인 언어라는 구분이 여전히 강하게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학교와 방송을 통해 공통어가 올바르고 공식적인 언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사투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고와 예능, 관광상품에서는 지역어가 친근하고 재미있는 문화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한 연구는 일본에서 방언의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희소성과 신선함 때문에 상품 가치를 얻은 경우가 많으며 공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통어 중심의 위계가 유지된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투리는 재미있을 때는 환영받습니다. 따뜻함을 표현할 때도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표준어가 기본값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사투리를 싫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투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겹다. 솔직해 보인다. 따뜻하다. 재미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뉴스 진행자나 의사, 변호사, 면접 지원자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조금 덜 세련돼 보인다. 즉, 사투리는 호감은 얻지만 지위는 얻지 못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일본에서 같은 화자가 공통어와 오사카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오사카 방언 화자는 더 따뜻하게 평가되었지만 공통어 화자는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명시적인 평가에서는 오사카 방언에 호감을 보이면서도 암묵적 평가에서는 공통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따뜻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이 서로 다른 말투를 써야 한다고 학습된 것입니다. 사투리는 친구의 언어, 표준어는 전문가의 언어, 사투리는 고향의 언어, 표준어는 성공의 언어. 그래서 지역 출신 화자는 취업 면접이나 발표,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자신의 억양을 의식하게 됩니다. 문법을 틀릴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능력을 낮게 평가받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억양차별을 검토한 2024년 연구 리뷰는 지역 억양을 포함한 비표준 억양의 화자들이 고정관념과 낙인 때문에 직장에서 불리한 평가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억양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 든다는 사실이 화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잘못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어는 왜 지적으로 들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권위와의 반복적인 연결입니다. 우리는 학교, 뉴스, 정부 발표, 전문 강의에서 표준어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표준어의 소리와 지식의 내용이 함께 기억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가장 자주 들은 말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은 논리적으로 느껴지고 논리적으로 느껴지는 말은 화자도 똑똑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쉽게 들린다고 해서 그 말이 본질적으로 더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많이 들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기회의 차이입니다. 수도권 학교와 직장, 전국 방송과 공적 발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표준어식 말하기에 더 익숙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역어를 주로 사용해온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발음과 억양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 사회는 이상한 순환을 만듭니다. 기회를 많이 얻은 사람이 표준어를 씁니다.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유능해 보입니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다시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표준어는 능력의 결과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말투가 계급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계급을 재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이 함께 소통하려면 공통어는 필요합니다. 교육과 행정에서 일정한 언어 규범을 사용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표준어를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표준어를 사람의 지성과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전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표준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내 말은 틀렸다고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는 내 지역어를 사용하고 전국적인 공식 상황에서는 공통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투리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를 하나 더 넓히는 일입니다. 사투리와 표준어를 상황에 따라 바꾸는 사람은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언어 규범을 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언어 태도 연구에서도 방언은 본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말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표준어보다 가치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배경에는 표준어 중심 정책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방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더 이렇습니다. 사투리가 촌스럽고 표준어가 지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두 말의 문법 수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교육과 수도, 권력과 미디어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어는 학교에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을 말했습니다. 반면 사투리는 고향을 말했습니다. 가족을 말했습니다. 웃음과 친근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어를 믿고 사투리를 좋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것과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투리를 예능에서는 환영하면서 회의실에서는 감점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사투리를 귀엽다고 칭찬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위계입니다. 말투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급은 사투리의 문법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투는 계속 교실과 방송국, 회의실에서 들리고 어떤 말투는 고향과 웃음, 주변인의 역할에만 머물게 한 사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표준어는 더 지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식을 말할 수 있는 마이크를 오랫동안 독점한 말입니다. 사투리는 촌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수도 밖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말입니다.
표준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준을 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투를 듣고 똑똑해 보인다, 촌스럽다, 세련됐다고 느끼는 순간 한 번만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투에 붙어있는 계급의 이미지를 듣고 있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